73세 조만식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무시당했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에 노숙자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부원장이 그를 알아본 순간 경악했습니다.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한때는 번화했지만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조용해진 동네의 낡은 단독주택. 73세의 조만식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마당에서 체조를 합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색이 바랜 점퍼를 걸친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만식의 하루는 남다릅니다. 매일 아침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시장 입구의 작은 국밥집에서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우면서도 그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국밥집 사장 김순자는 만식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조할아버지, 오늘도 국밥 하나예요? 계란이라도 하나 추가하세요. 하지만 만식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국밥을 다 먹고 나면 만식은 시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사람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약국 앞에서 고혈압 약값 때문에 망설이는 박할머니를 발견한 만식은 조용히 다가갑니다. 할머니,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신세를 어떻게 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날이 올 테니까요.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3만 원이 넘는 약값을 자연스럽게 계산해 줍니다. 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지만 만식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쌀집에서 쌀값이 부족한 홀어머니에게 조용히 돈을 건네주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는 독거노인에게 몰래 돈을 맡기고 가는 일들. 동네 사람들은 만식을 괴짜 노인 또는 착한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는 걸까요? 만식의 집은 낡고 초라했지만 그가 꺼내는 돈의 액수는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굳이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만식은 작은 방 한쪽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10년 전 재개발로 인한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세상을 떠난 아내. 영숙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영숙아, 오늘도 여러 사람을 도왔어. 당신이 살아있다면 좋아했을 텐데. 만식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영숙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다시 들어온다. 사람을 위해 쓰인 돈만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만식은 그 말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만식은 더욱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마치 아내의 목까지 선행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자식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딸 미경은 의사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가끔 풍문으로 들릴 뿐입니다. 아들 민수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만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만식은 집 앞 평상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동네 아이들이 축구공을 잃어버리면 함께 찾아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있으면 대신 들어줍니다. 그의 몸짓에는 자연스러운 리더십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공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꺼내줄게. 만식은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수구에 손을 넣어 공을 꺼내줍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라면 한 그릇으로 식사를 마치고 오래된 책을 읽습니다. 만식의 책장에는 경영학 서적, 의료 관련 도서, 경제지 등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병원 경영론이나 의료 서비스 품질 같은 전문 서적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만식은 때때로 메모를 합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의료진의 인성 교육 같은 내용들입니다. 만식의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만식은 그 가방을 꺼내어 서류들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만식은 그것들을 마치 신문을 읽듯 자연스럽게 읽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시장에 나가려던 만식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건 처음인데. 만식은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려고 큰 길로 나섰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어지러워. 만식은 비틀거리며 길가의 전봇대에 기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출근길 직장인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의식이 있나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만식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흩어진 서류 중 하나에는 조만식 회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만식은 도심의 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 그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심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만식을 들것에 올려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은 금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급성복통 환자, 심근경색 의심 환자들이 각자의 고통을 호소하며 대기하고 있었죠. 환자 이송 완료했습니다. 73세 남성 길에서 실신했고요. 구급대원이 응급실 간호사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호사는 만식을 흘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외모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보호자는 어디 있나요?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의 답변을 들은 간호사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독거노인 환자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항상 골치였죠. 치료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만식은 응급실 한 구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가슴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보호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죠. 만식은 자신의 가방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릴 때 어디선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말이죠. 간호사님, 제 가방이 어디 있나요?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간호사는 다른 환자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쁘니까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만식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다른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보호자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50대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의사를 붙잡고 계속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만식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고 하지만 아플 때만큼은 가족이 그리워지는 법이었습니다. 딸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저기요, 간호사님. 만식이 다시 한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언제쯤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없으시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요.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으세요?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가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가방을 찾을 수 없어서요. 구급차에서. 그럼 더 복잡해지네요. 일단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만식은 혼자 남겨진 채 고통을 참으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환자 보호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혼자 오셨나 봐요. 요즘 독거노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자식들이 어디 갔을까요? 아마 노숙자일지도 모르죠.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만식에게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온 만식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하나둘 진료를 받고 입원하거나 퇴원해 갔지만 만식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젊은 인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쓰러졌어요. 인턴은 간단히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재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심전도부터 찍어보죠. 간호사님, 심전도 예약해 주세요. 보호자가 없으신데 어떻게 할까요? 간호사의 질문에 인턴은 잠깐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관찰실로 보내죠.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요. 만식은 결국 제대로 된 진료도 받지 못한 채 관찰실로 옮겨졌습니다. 관찰실은 응급실보다도 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몇 명의 환자들이 누워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자신의 고통을 참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관찰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만식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만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그냥 초라한 독거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만식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통증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다니 말이죠. 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잃어버린 가방을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줄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만식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그 시절로 말이죠. 하지만 꿈은 금세 깨어버렸고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새벽 6시 관찰실에서 잠이 깬 만식은 여전히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해 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다른 침대의 환자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으로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죠. 관찰실 창문 너머로는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만식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관찰실로 들어와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친절하게 안부를 묻고 약을 주었지만 만식에게만은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만식이 손을 들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제 상태는 어떤가요? 간호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퇴원 준비하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아직 가슴이 아픈데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도 못했는데 보호자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입원시킬 수는 없어요.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간호사의 차가운 말에 만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이 이렇게 냉정한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기본 역할인데 돈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쫓는다니요. 만식은 젊었을 때 자신이 세운 병원의 이념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그럼 적어도 심전도 검사라도. 그런 검사들은 모두 비용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나 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의 그에게는 신분증도 카드도 현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가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만식에게는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간호사는 다시 와서 퇴원 준비를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나가셔야 해요. 오늘 응급 환자들이 많이 올 예정이라서요. 만식은 어쩔 수 없이 관찰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버스비도 필요했는데 그것조차 없었거든요. 만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방이 어딘가에 있는지 찾아보려 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안내 데스크에도 가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제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인데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은 만식의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실물 보관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1층 끝쪽에 있어요. 거기서도 없으면 포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분실물 보관소의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가방인데요? 검은색 서류 가방이요. 오래된 것이지만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어요. 직원은 대충 찾아보는 척만 하고는 없네요. 혹시 구급차에서 떨어뜨리셨을 수도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만식은 점점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방이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그 가방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법률 서류들까지 모두 들어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만식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아무도 구석에 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식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계속 저기 앉아 계시네요. 노숙자인가 봐요. 요즘 병원에 이런 분들이 자주 와요. 병원 측에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식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만식에게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때 만식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봤던 그 의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중년 남성이었죠. 그는 여러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우라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 의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간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수술 스케줄 확인했나? VIP 환자 입원 준비는 완료됐고, 병원장님께 보고 드릴 자료는 준비됐나? 그의 태도를 보니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며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이정훈 부원장님이세요. 옆에 앉아있던 환자 보호자가 만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실세 중 한 분이죠. 원장님 다음 가는 권력자라고 해요. 그분 한마디면 이 병원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만식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기억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의료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더욱 헷갈렸습니다. 만식은 이정훈 부원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이정훈도 만식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정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 노인이 나를 쳐다보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점점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이정훈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정훈은 간호사들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는 만식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손도 약간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도 이정훈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하러 오는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정훈의 표정은 그런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만식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훈은 만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의 시선은 만식의 눈, 코, 입,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을 훑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실세인 부원장이 로비에 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 앞에서 멈춰서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간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만식 조 회장님이신가요? 이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 말을 들은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만식입니다. 만식의 대답을 들은 이정우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히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에? 어제부터 여기 계셨다고요? 정말 회장님이 맞으신가요?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길에서 쓰러져서요. 하룻밤을 관찰실에서 보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회장이 하루 종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신분증도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그냥 독거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정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실세인 부원장이 초라한 노인에게 극진히 예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제 사무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이정우는 만식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들과 다른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부원장이 이렇게 한 노인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정우는 계속해서 만식을 살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회장님, 정말 몸은 괜찮으시습니까?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응급실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어제부터 계속요. 하지만 제대로 된 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즉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주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정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초라한 노인이 갑자기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추자 이정훈은 만식을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부원장실에 도착한 이정훈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조 회장님을 위한 VIP실을 준비해. 그리고 심장내과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해. 지금 당장 말이야. 비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정훈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정훈은 만식에게 최고급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다면 이런 일이. 응급실 직원들이 어떻게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정훈의 사과를 들으며 만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갑자기 달라지는 대우가 씁쓸하기도 했고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워낙 조용히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 병원에
이정훈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정훈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던 병원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만식의 질문에 이정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오영국 원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오영국.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사위였거든요. 딸 미경과 결혼한 후 이 병원의 경영을 맡게 된 사람 말이죠. 만식은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영국이 원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회장님. 오영국 원장님이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정훈의 말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만식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병원 상황이 어떤가요? 환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고요? 이정훈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효율성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만식의 추궁에 이정훈은 더욱 곤란해했습니다. 보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시간 단축,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 그리고 수익성이 낮은 환자들에 대한 선별적 진료 등입니다. 만식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의료 이념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이었거든요. 선별적 진료라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회장님,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영국 원장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선별적 진료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정훈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고 빠른 퇴원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만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제부터 겪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군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만식이든 아니든 아픈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식의 말이 완전히 옳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을 위해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부원장, 이 병원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회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회장님께서 최대 주주이십니다.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죠.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오영국 원장님이 행사하고 계십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이 병원의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제 딸 말입니다.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영국 원장님과 함께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정훈의 대답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부원장님, VIP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내과 김 교수님께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모든 것은 그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VIP실로 이동하는 동안 만식은 병원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여유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 부원장, 직원들 복지는 어떤가요? 그것도 효율성 차원에서 몇 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요. 만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병원이 단순한 돈벌이, 기계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VIP실에 도착한 만식은 최고급 시설에 놀랐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받는 대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았습니다. 심장내과 김 교수가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이네요. 김 교수는 만식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가슴 통증이 있으셨다고요? 검사 결과 만식은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김 교수는 상세한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며칠간 입원하시면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VIP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만식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병원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을 돈으로만 보는 시스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VIP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병원 회계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이정우는 망설이는 표정을 보였지만 결국 서류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들은 기밀사항이 많아서 제가 이 병원의 주인입니다. 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만식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만식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던 만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병원의 수익은 확실히 늘어났지만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가 3년 전에 비해 200% 증가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정훈 부원장,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만식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곳에는 선택 진료비 확대, 프리미엄 검사 패키지 도입, VIP 서비스 강화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국 원장님께서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신 정책들입니다. 수익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식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진료 거부율 90%, 응급실 무료 진료 80% 감소, 의료급여 환자 평균 대기시간 3시간 증가라는 통계였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만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더욱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이라고요? 가난한 환자들을 내쫓는 것이 효율성입니까? 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의료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믿어온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제 겪었던 일들이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더 넘기자 직원 관련 자료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평균 근무 시간 12시간, 의료진 휴가 사용률 30%, 직원 이직률 40% 증가라는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식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직원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있었군요. 회장님, 의료계 전체가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식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쪽 응급실 입구에서는 구급차가 환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식은 어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정훈 부원장, 제가 직접 병원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회장님, 아직 치료 중이시라서 괜찮습니다. 휠체어라도 가져다 주세요. 이정훈은 어쩔 수 없이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만식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만식은 어제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다시 목격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들은 빠르게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혼자 온 노인 환자 한 분은 한쪽 구석에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신가요? 만식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만식이 VIP 환자인 줄 알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셨는데 보호자가 없으셔서. 보호자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만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할아버지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그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신가요? 네. 새벽부터 배가 아파서 왔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만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어제의 자신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정훈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분을 즉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장님, 하지만 순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들리지 않나요? 만식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정훈은 어쩔 수 없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곧 의사가 와서 그 할아버지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만식이 향한 곳은 일반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그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300만 원이나 나왔대요. 무슨 검사를 그렇게 많이 했길래.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선택사항이었더라고요. 만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회계보고서에서 본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병동 간호사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피곤에 지쳐 있었고 일부는 졸고 있기도 했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의 후유증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만식이 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어제 몇 시부터 근무하셨나요? 어제 오전 8시부터요. 만식은 계산해 봤습니다. 28시간 연속 근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만식은 다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지하의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바닥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었고 일부는 스트레스로 인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휴식 시간이 충분히 있나요? 만식이 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휴식이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라서 만식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인간적인 의료 환경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 만식은 원장실 앞까지 갔습니다. 사위 오영국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원장님이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면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만식입니다. 이 병원의 주주이기도 하고요. 비서는 당황했지만 곧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오영국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에? 오영국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내가 환자로 입원했네. 병원 상황을 보러 나온 길이에요. 그러셨군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갑자기 오시면 직원들이 긴장해서 긴장할 일이 있나?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만식의 말에 오영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장인이 병원의 현실을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했습니다. 미경이는 어디 있는가? 집에 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영국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만식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VIP실로 돌아온 만식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병원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돈으로 차별받고 직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의료의 본질은 사라진 채 오직 수익만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식은 아내 영숙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의료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돈이 아닌 사람을 남기고 떠나라.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병원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위 오영국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이제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식은 법률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10년 전 은퇴할 때 모든 업무를 정리해준 변호사 김상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상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연락을? 김상철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만식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상철은 즉시 달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시간 후 60대 초반의 김상철이 VIP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일이? 만식은 어제 하루 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상철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현재 병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51%, 미경이가 30%, 나머지가 소액주주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최대 주주죠. 김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경영권을 되찾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가족 간의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경양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현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먼저 병원 인수 작업을 조용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김상철은 즉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만식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딸 미경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만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경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니?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죠. 미경의 말투에는 적개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짓이라니? 나는 그냥 병원 상황을 살펴본 것뿐인데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버지가 경영권을 되찾으려 한다고요. 만식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미경아,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을 필요 없어요. 할 말만 하고 갈 거예요. 미경의 단호한 태도에 만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버지, 이 병원은 이제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영국 씨가 피땀 흘려 키워온 곳이라고요. 미경아, 이 병원은 내가 50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만식은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것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경아, 병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어요. 영국 씨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환자들이 돈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니? 미경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병원도 사업이니까요. 아버지 시대와는 달라요. 만식은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늘 말하던 딸이 이렇게 변했다니요. 미경아, 네가 의대에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잖아. 돈이 없어도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아버지, 그런 이상론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만식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딸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미경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정말 지금의 병원 운영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니?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끼어드실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만식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나도 할 일을 해야겠구나. 아버지, 혹시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병원을 건드리면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미경의 협박 같은 말에 만식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니요. 미경아, 네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만식은 혼자 남겨진 채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영국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거만함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경이에게 들었습니다. 병원 경영에 개입하실 생각이라고요. 개입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병원은 아버님이 아시던 그 병원이 아닙니다. 오영국의 말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만식은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자네가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다 봤네. 그럼 아시겠지만 수익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버님 시대에는 적자였던 병원을 흑자로 돌려놓았어요. 환자들을 돈으로만 보는 그런 흑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오영국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감정적인 경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병원 운영 방식을 바꿔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강제로 개입하시려 한다면 뭐 어쩔 건가? 오영국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을 정신질환자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요. 만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자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오영국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만식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모두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아내 영숙의 유언장을 꺼내 읽어봤습니다. 여보, 의료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남기고 떠나세요.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사람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만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병원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만식은 김상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병원 전체 직원들에게 긴급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신임병원 회장 조만식 회장 복귀 알림이었습니다. 공문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조만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조만식이 누구야? 혹시 새로 온 투자자인가? 오영국 원장님은 알고 계시나? 병원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운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조만식이 바로 이 병원을 50년 전에 세운 창립회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은 물론이고 청소부, 경비원, 급식 담당자까지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전체 회의는 병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는 원무과에서 일하는 60대의 박정숙도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고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기로도 소문났던 분이었죠. 여사님, 혹시 조만식 회장님 아세요? 젊은 직원이 물어봤지만 박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이름이 낯익긴 한데. 경비실에서 온 70대의 김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병원에서 1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환자들에게 친절해서 모든 직원들이 좋아하는 분이었죠. 김 아저씨는 오래 계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김철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따라 김상철 변호사와 이정훈 부원장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만식의 모습을 본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정숙과 김철수의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잠깐,
저분이 혹시 박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다. 저분이 만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식입니다. 50년 전 이 병원을 세웠고 10년 전까지 회장직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식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정숙에게 멈췄습니다. 박정숙 씨, 15년 전 원무과에 처음 오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박정숙은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박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어려운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만식의 말에 박정숙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만식이 직접 격려해 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철수 씨, 만식의 시선이 김철수에게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철수는 과거 만식의 운전기사였습니다. 20년간 충실히 일했던 부하였죠. 만식이 은퇴한 후 이 병원 경비원으로 취직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철수 씨.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만식의 인사에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식이 진짜 이 병원의 창립자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병원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이 돈 때문에 차별받고 직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추구했던 의료 이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의료는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만식의 말에 박정숙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오영국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허락도 없이 전체 직원 회의를. 오영국 원장님, 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의 최대 주주입니다. 회의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영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만식의 말이 맞았거든요.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병원 운영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만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째, 환자에 대한 차별을 즉시 중단합니다. 보호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픈 사람은 반드시 치료받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합니다. 과도한 야근은 금지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영국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병원이 망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식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국 원장님,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 이상론으로는 이상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입니다.
오영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회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식의 말에 김철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옛날처럼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정숙도 일어나서 동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인턴 의사, 행정 직원들까지 모두가 만식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만식은 김철수와 박정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 분,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김철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회장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의료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만식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오영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만식 전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 병원 운영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 경영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가족 간의 경영권 다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만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변호사를 통해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조만식 회장은 현재도 병원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아침, 오영국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이 병원 회계비리와 의료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상철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영국 원장, 긴급 체포되나? 의료비리 의혹 확산, 조만식 회장 복귀 초읽기. 각종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오영국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본 만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위였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원장실과 회계부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원장님이 비리를 저질렀나요? 그럼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보며 만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영국이 검찰에 소환되어 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지만 오영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원장님, 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경영권 포기하실 건가요? 조만식 회장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오영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이 혼자 만식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앉아라.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식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경은 피했습니다. 미경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옳은 일이요? 사위를 감옥에 보내는 게 옳은 일이에요? 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아, 영국이가 한 일들을 알고 있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묵인할 수는 없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셨어요. 예전에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만식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 거예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만식은 혼자 남겨진 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영국이 기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 것입니다. 저는 병원 경영 과정에서 여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환자분들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제 병원이 아닙니다. 조만식 회장님의 병원입니다. 오영국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경영권을 조만식 회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병원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오영국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후 변화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돈이 없는 환자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식은 병원 입구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김밥과 계란말이였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젊은 간호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 만식을 차갑게 대했던 그 간호사였습니다. 회장님,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회장님을 몰라보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회장님, 내일부터 저도 무료 진료팀에 지원하고 싶어요. 만식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였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진짜 의료구나 싶어서요. 만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간호사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가 떠난 후 만식은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바라던 병원을 다시 만들고 있어. 만식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병원이 될 거야. 바람이 불어와 만식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만식은 도시락을 다 먹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무료 진료소 설립, 직원 복지 개선, 의료 장비 현대화 등등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정숙, 김철수,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 돈이 아닌 사랑으로 운영되는 병원,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말이죠. 만식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위와는 멀어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에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진짜 병원 운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